안녕하십니까. 보험저널 최현아 기자입니다. 수수료 분급 확정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지금 그 유지율 부분도 있고요. 유지율의 이탈로 인한 설계사의 탈락. 유지율 탈락은 결국 근데 선후의 문제인데 유지율이 먼저가 아니고 설계사 탈락으로 인한 유지율 이탈. 이걸 지금 그 관점에서 보고 정리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사가 전체 설계사의 60%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분급 확대가 전체 시장 구도를 흔들 수 있다. 실제로 호주 사례가 설계사 40% 정도 감소했다. 물론 이게 이제 5년에 걸쳐 감소폭인데 이게 이제 그 수수료 분급으로 해서 소득이 떨어지니까 소득 떨어져서 설계사가 이탈하고 이탈된 설계사가 뭐 기존 다니는 설계사보다 유지율이 거의 뭐 단기 차원에서 벌써 20%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. 이런 악순환을 얘기하는 거니 결국은 이제 문제는 성급 수수료율을 낮춘 거죠. 지금 호주도 비슷한 사례로 낮췄어요. 계속 2000 뭐 미리 가면 2017년도부터인가 모집 수수료 2017년도부터 67에서 40%까지 44%까지 계속 낮췄어요. 유지 불안전 판매로 인한 유지율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우리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바와 똑같습니다. 그런 이유를 낮추다 성직금 낮추고 유지를 늘리는 정책을 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인해서 그 설계사가 40% 감소가 떨어지면서 이탈이 있었다 이거죠. 설계사가. 그러면 결국은 설계사 이탈이 호주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국내 데이터의 그 보험 설계사의 정착 이탈과 계약 유지일 간의 상관도를 보니까 그 13, 25회차에서 20%대의 하락을 가져왔다. 그러면 선지급 하락, 13, 25에서 하락. 그건 뭐예요? 설계사 소득 직격탄. 이후로 설계사 그 호주의 경우가 그 우리 보험시장에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. 이럴 거면 유지율 제고라는 목표를 금융당국이 주장한 거라면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거죠. 유지율 연계해서 지금 뭐 금융당국이 유지관리에 초점을 주고 높이겠다고 하면서 유지관리 수수료를 항목을 별도로 신설했잖아요.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. 이 부분의 이유를 좀 조정하면 될 일 아니냐. 그 유지 깨진 거에 대해서는 그 설계사가 데미지가 뭐 있으니 설계사가 유지 스스로 깨지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메우면서 책임을 지어주면서 유지를 높이고 중하위권 설계사 이탈도 막으면서 소득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이 수수료 분급 구조를 틀을 바꾸는 이슈가 아니라 설계사 소득 관점에서는 유지 책임을 부여하면서 소득을 높이는 부분은 지금 현재 충분히 그 유지 관리 수수료율을 높여서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. 내가 보기에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. 자, 금융 내용 들어가 볼게요.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수수료에 4-7년 장기 분급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. 지금 내년 1월 올 안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. 거의 이제 막판이 지혜치 않은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설계사 이탈을 지금처럼 하면 소득이 37% 떨어지니까 한 2년 동안은 그럼 2년에 37% 떨어지는 부분을 누가 카바링 치냐 이거죠. 어디도 생산성을 1.37% 올리는 게 쉬운 일 상황이 모르겠는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. 정반대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. 유지율 개선의 근거로 분급 확대로 해서 예상되는 위험은 그러니까 이런 위험은 미리 제거하고 가자. 왜 그러냐? 지금 설계사의 60%가 지혜이다 이거죠. 10명 중 6명이 지혜예요. 분급 확대하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. 30만 명 수준입니다. 자, 이 내용이 선지급 지급률이 유리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배경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분급이 유지율이 유리하다. 이게 근거는 없어요.
이 유지율의 변수가 분급하면 유지율이 높다는 상관성이 없단 말이죠. 이게 분급하면. 물론 나중에 분급 구조로 안착되면 분급이 유지율을 개선한다는 이론적인 말은 됩니다. 근데 지금 현재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담할 수 없어요. 근데 현재 영업 현장이 두렵다 이거죠. 왜? 이 호주 사례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도래했단 말이에요. 설계사 소득 감소로 아까 37% 하라고 해서 설계사 이탈, 유지를 이탈? 그럼 뭐 의욕 떨어지죠? 신기하겠죠. 연쇄적 부작용이 일어난다. 호주 사례 본게 호주 사례 40%가 설계사가 5년간 충격이었다. 일단 이 그림 볼게요. 1차 수직이 77에서 67에서 44로 떨어졌다는 거예요. 이렇게 쭉 떨어져. 이 떨어지니까 설계사가 막 확 줄어버렸잖아요. 40.7%가. 물론 이게 40.7%가 줄어든 이유에는 완전 판매를 높인다는 그 호주 당국의 그 설계사 채용 기준 조건, 대돌 이상 신규 조건을 이런 그 설계사 그 신규 유입 조건을 바꾼 부분도 한 3, 40% 차지한다고 합니다. 그러나 60에서 70%는 이 소득 감소로 인한 설계사 이탈이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문제는 GA 비중이 호주보다 훨씬 커요. 한국이. 이게 이제 더 이제 두려운 거죠. 영업 현장에서는. 설계사 이탈과 유지 악화는 명확하다 이거죠. 예, 경험치로 보면 한 분석 자료, 이게 이제 어디라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, 재직 설계사와 탈락 설계사의 계약보다 24포인트, 탈락 설계사가 24% 정도 떨어진다. 25위 차도 20% 떨어진답니다. 낮다고 봅니다. 그러면 결국은 설계사의 감소가 유지율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죠.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사람이 들어와서 범역하면서 탈락이 없을 수는 없죠. 근데 이제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없는 그 탈락이 유지율의 이 정도 차이를 일으킨다면 뭐 제도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죠. 선지급이 너무 지나치게 낮는 그거는 그 초기 유지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. 자, 금융당국 선지급을 1년, 지금 2년 이내 걸 7년으로 확대하는 거예요. 유지율 제고 목적입니다. 근데 체감 막 크다고 그랬죠. 37% 추정. 뭐, 지금 뭐 300만 원에다 37이면은 0.63이잖아요. 이건 뭐 엄청나게 주는 거죠. 0.68, 200 가지고 거기서 설계사한테 뭐 갈 때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봉사용품 가지고 뭐 안 되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주장은 이 논리는 호주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. 한국도 똑같은 일을 겪을 거라 이거예요. 그래서 겪고, 그 다음에 한국이 호주보다 그 GA 쪽 비교를 하는 그 GA 설계사 비중 월등히 높단 말이죠. 이게 이제 임팩트가 더 클 수도 있어요, 호주보다. 그러면 이제 지금 금융당국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. 금융당국 유지율 제고가 목표라면 지금 유지율 관리 순서가 뭐예요? 보험계약의 유지율 조건에서 율이 있잖아요. 그 율을 좀 높여주면 될 일 아니냐 이거죠. 이게 유지가 2년짜리가 7년을 넘으면서 유지율이 올라가면서 율이 조금 율 된다고 하면 이게 윤년할 수 있는 충분히 근거가 된다고 보는 거죠. 이게 뭐 지혜롭게도 지난달 이걸 주장한 것 같아요.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이거는 단순히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장기 복무의 설계사가 떠나지 않을 안전장치. 왜? 유지가 안 되면 이건 못 받잖아요. 이유를. 조건으로 해도 충분히 지금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분급의 방향과 구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. 그 뼈다가 흔들리지 않으니 이 율은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맞다고 보는 거죠. 왜? 이건 단순히 수수료 인상이 아니라 그냥 안전장치라 이거죠. 이래도 뭐 유지를 못하겠다 하고 소득이 떨어지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뭐 보험이 유지돼야 이 보험이 유지도 안 되고 뭐 신경만 했다고 뭐 딸랑 수수료만 따먹는 게 그 보험이 아니잖아요. 이거는 보험이 아니에요. 그건 실제로.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유지 관리를 조건으로 한
유지관리 수수료의 소폭 인상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분급구조 개편의 뼈대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